때려봐. 어차피 넌 손도 못 대잖아. 신고해봐. 내 부모님 집 찾아간다. 뺨을 맞았습니다. 35만 원도 사라졌습니다.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댔다간 제 인생이 끝나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후 후임이 똑같은 멍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노린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6개월 만에 첫 휴가였어요. 군복을 벗고 사복을 입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형 성진이가 부대 정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호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형의 환한 웃음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린 이태원으로 향했어요. 경리단길 골목을 걷는데 형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의무병 생활 어때? 괜찮아요. 응급처치 같은 거 많이 배웠어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죠. 전 망설이지 않고 다가갔어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남자의 맥박을 확인하려는 순간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군인 양반! 돌아보니 4명의 남자들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의무병! 어디 부대야? 저는 말 안 해도 돼. 어차피 다 알아낼 수 있거든. 그 남자 유광수라는 이름을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형, 우리 그냥 가요. 성진이 형이 제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길을 막았습니다. 가긴 어딜 가! 우리 형님한테 피해준 거 보상해야지! 무슨 피해요? 전 그냥 응급처치를. 말이 끝나기도 전에 뺨을 맞았습니다. 야! 군인이 민간인한테 손 못 대는 거 알지? 너 지금 때리면 영창 가는 거야. 유광수의 말에 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는 옳았습니다.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동생한테 왜 그러세요? 형도 조용히 안 하면 주먹이 날아왔어요. 형의 입술이 터졌습니다.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 배운 게 많았어요.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환자 케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형 하나 지킬 수 없었습니다. 지갑 내놔. 돈이 별로 없어요. 시끄러 다네. 주머니를 뒤졌어요. 형과 제 지갑에서 35만 원을 꺼내갔습니다. 6개월 동안 모은 월급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말이야. 유광수가 제 턱을 움켜잡았습니다. 부대 어디라고 했지? 민원 넣으면 너 잘리는 거 알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요. 부모님 계시지? 주소 알아내는 거 어렵지 않아. 가만히 있어 알았지? 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제발 그만해요. 그들은 웃으며 사라졌어요. 골목엔 저와 형만 남았습니다. 형의 얼굴은 피범벅이었고 제 입술도 찢어져 있었어요. 성우야, 미안해. 형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가슴속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전 부대로 돌아왔어요. 야, 민성우, 얼굴에 뭐 묻었어? 선임이 물었지만 전 고개를 숙였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원이 들어가면 끝이에요. 부모님께 피해가 갈 수도 있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더 아픈 건 마음이었으니까요. 의무병이라는 이유로, 군인이라는 이유로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맞고 빼앗기고 협박당할 뿐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갈비뼈가 욱신거렸어요. 숨을 깊이 쉴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죠.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냥 넘어졌다고 거짓말했으니까요. 성호 형, 저기, 후임 준서가 제 침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시퍼런 멍이 가득했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서야, 그거, 형이랑 똑같은 일 당했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이태원에서요. 취객 보고 다가갔는데 갑자기 남자 4명이 나타났어요. 의무병이냐고 물어보더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 우리 둘만 당한 게 아니래요.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양이 형도요. 2개월 전에 홍대에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태양이 형까지. 점심시간에 태양이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은 한쪽 구석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너도 알게 됐구나. 형,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군인이 민간인한테 맞았다고 신고하면 오히려 우리만 욕먹잖아. 태양이 형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생활관이 술렁였어요. 주임원사님이 직접 조사에 나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오재석 주임원사님, 52세의 베테랑이자 부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었죠. 사흘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총 7명, 의무병 4명, 취사병 2명, 보급병 1명, 모두 비전투병가였어요. 모두 2등병이나 1병 같은 하급 병사였고요. 장소는 이태원 아니면 홍대. 수법도 똑같았습니다. 취객을 도우려다 조폭들에게 걸려 폭행당하고 돈을 빼앗겼죠. 조직적인 범죄였어요. 민성호 이병, 주임원사님이 부르십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자 오재석 주임원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인자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습니다. 앉아라. 성호야,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휴가 때 일 들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혼날까봐 겁이 났어요. 미안하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주임원사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성호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넌 배운 대로 했을 뿐이고 사람을 도우려 했을 뿐이야. 목이 메었습니다. 참았지? 많이 아팠지? 그 순간 쏟아졌어요.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깨가 들썩였고 숨이 막혔습니다. 형한테도 못 말했어요. 부모님한테는 더더욱.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주임원사님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가 해결할 거야, 반드시. 그날 밤 주임원사님은 부대장님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보고가 올라갔어요.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미선 의무사령관님이 직접 부대에 오신다고요. 중장님이요. 육군 최초의 여군 삼성 장군이자 전설 같은 분이었습니다. 생활관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왜 사령관님이 직접? 우리 때문인가? 준서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다만 가슴 한편에서 희망 같은 게 올라왔어요. 혹시 정말로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됐구나. 이제야 누군가 들어주는구나.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두려움만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갑자기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무사령관님이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중장님이요. 육군 최초 여군 삼성 장군이신 한미선 사령관님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성호야,
떨지 마. 우리 잘못한 거 없어. 태양선임이 제 어깨를 토닥였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오후 2시 검은색 승용차가 부대 안으로 들어왔어요. 차 문이 열리고 한미선 사령관님이 내리셨습니다. 어깨에 별 3개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놀랍게도 따뜻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병사들 회의실로 모여요. 오재석 주임원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군 생활에서도 처음 보는 광경이라고 하셨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사령관님은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앉아요, 다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우리 7명이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어요. 준서는 멍든 얼굴을 숙였고 태양선임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먼저 사과할게요. 사령관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군인이 휴가 나가서 두들겨 맞고 돈을 빼앗기고 협박까지 당했는데 아무도 몰랐죠. 미안합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장군님이 우리한테 사과를 하시다니요. 한 명씩 얘기 들을게요. 편하게 말해요. 여기는 내 동생들이 모인 자리예요. 계급도 없고 형식도 없어요. 사령관님은 태양선임부터 차례로 불렀습니다. 한 명씩 옆방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민성호 이병 들어와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떨리는 발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아요. 앉자마자 사령관님이 물었습니다. 형이랑 같이 휴가 나갔다며? 내 6개월 만에 처음 나간 휴가였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응급처치하려다가 당한 거지? 내 길에 쓰러진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의무병이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기억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유광수가 비웃던 얼굴, 형이 맞던 모습, 빼앗긴 돈. 35만 원 빼앗겼다고 들었어요. 네, 부모님한테 찾아가겠다고 협박도 했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사령관님이 휴지를 내밀었어요. 울어도 돼요. 참지 마. 그 말 한마디에 뭔가가 툭 하고 터졌습니다.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저는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요. 의무병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우리를 말이 흐느껴 나왔습니다. 사령관님이 잠시 창밖을 보셨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30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네, 간호장교였을 때예요. 민간 병원에서 환자를 돕다가 무시당했죠. 여군 주제에 군인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 들었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냥 참으라고만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내가 사령관이고 너희를 지킬 힘이 있어요. 사령관님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민성호 이병,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응급처치한 것도 형을 지키려 한 것도 전부 옳았어요. 잘못은 그 나쁜 놈들이 한 거지. 가슴속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내가 나설 겁니다. 합법적으로 제대로 해결할 거예요.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다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모두 비슷한 위로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사령관님이 일어서셨어요. 여러분이 겪은 일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공갈이고 폭행이고 협박입니다. 특히 군인을 노린 조직적 범죄죠. 목소리가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녹음한 파일 잘 보관하고 있죠. 네, 사령관님. 태양선임이 대답했어요. 좋아요.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이제부터 법무참모 헌병대 경찰이
함께 움직일 겁니다. 사령관님이 우리를 한 명씩 쳐다보셨습니다. 작전명은 정해. 간단하죠.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극비회의가 열렸다고 들었어요. 법무참모, 헌병대장, 경찰서장까지 모였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오재석 주임원사님이 우리를 다시 불렀어요. 사령관님이 직접 지휘하신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일상생활해. 알겠나? 우리는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누군가 우리 편이 되어준다는 게, 지켜준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로 해결될까? 그 무서운 조폭들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미선 사령관님의 단호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나도 겪었어. 이제 내가 지킬게. 그 말이 제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사령관님이 떠나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법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진술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요. 이번엔 법률 문서로 만든다는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성호 이병 들어오세요. 서준혁 법무참모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안경 너머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앉으세요. 긴장하지 말고요. 준혁 참모님은 제 앞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펼쳐 놓으셨어요. 이병, 당신이 당한 일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공갈죄, 폭행죄, 협박죄. 세 가지 모두 성립돼요. 정말 그런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약해서 당한 건 줄만 알았거든요.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 협박죄는 3년 이하예요. 태양 병장이 녹음한 파일도 결정적 증거고요. 준혁 참모님의 말을 들으며 뭔가 제 안에서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틀 뒤 김하늘 헌병 대위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날렵한 인상이었는데 눈빛만큼은 차가웠어요. 옆에는 사복 차림의 경찰관 한 분이 함께였습니다. 이태원 경찰서 박민수 경사입니다. 민수 경사님은 친근하게 악수를 청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생각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을 괴롭힌 놈들 신원 파악했어. 하늘 대위님이 책상에 사진 여러 장을 펼쳐 놓으셨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얼굴들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검은 표범파, 두목 강태식 53세, 조직원 30명 정도 되는 중간 규모 조직이야. 그리고 이자가 민수 경사님이 한 사진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행동대장 유광수 39세 전직 육군 부사관이야. 10년 복무했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군인이었다고요? 저희를 때린 그 사람이? 더 충격적인 게 있어. 하늘 대위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10년 전 한미선 사령관님이 직접 징계해서 전역시킨 인물이야. 부하 폭행으로.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의무병들만 골라서 때린 게 우연은 아니겠지. 민수 경사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 이유로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저희를 하지만 이제 끝이야. 하늘 대위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합동 수사팀 꾸렸어. 군법무실, 헌병대, 경찰, 검찰까지. 이번 주 금요일 밤 10시에 작전 들어간다. 정말 잡히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당연하지 한 놈도 안 빠지고 민수 경사님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너희가 용기 내준 덕분이야. 제대로 벌받게 해줄게. 그날 밤 저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금요일 이틀 후였어요. 제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였어요. 드디어 끝이 나는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성우야, 옆 침상의 태양형이 조용히 불렀어요. 이제 괜찮아질 거야. 네, 형.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악몽 없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어요. 부대 내 긴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늘 대위님이 출동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밤 10시 정각. 그 순간을 상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태원 클럽 블랙. 그곳에서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아니, 시작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주임원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성우야,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묵직한 게 담겨 있었죠. 네, 주임원사님.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잡았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유광수, 강태씨, 전부 잡혔어. 30분 만에 조직원 12명 전원 검거했다고 하더라. 제 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2달 동안 짓눌려 있던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정말요? 그래, 한 사령관님께서 직접 확인하셨어. 놈들 이제 도망 못 가. 주임원사님의 손이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그날 오후 텔레비전 뉴스가 떠들썩했어요. 군인을 표적으로 삼은 조직 범죄단이 검거되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검은 표범파 두목 강태식과 행동대장 유광수를 포함한 조직원 12명이 긴급 체포되었는데요. 특히 유광수는 전직 군인 신분을 악용해 후배 군인들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 수갑찬 유광수가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를 밟던 그 얼굴, 군대 잘리게 하겠다고 웃어대던 그 입. 이제 저 입은 웃을 수 없었죠. 사흘이 지났어요. 미선 사령관님이 직접 조사실에 들어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태식을 대면하신다고요. 저는 그 순간을 상상했어요. 수갑찬 강태식 앞에 서 계실 사령관님을, 그분의 눈빛을, 그분의 목소리를. 다음 날 법무실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혁 법무참모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령관님께서 강태식 앞에서 피해 병사 한 명 이름을 부르셨대. 민성호 2병, 박준서 2병, 김태양 1병. 하나하나 호명하시면서 물으셨다더라. 이 병사들한테 왜 그랬냐고. 제 이름이 불렸다는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강태식이 뭐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고개도 못 들었대. 그러다가 모든 범행을 자백했어. 유광수도 마찬가지고 피해자들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더라.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분노도, 두려움도, 억울함도, 그 모든 게 한꺼번에 풀어지는 느낌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서 대회의실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준서, 태양이 형도 함께였죠. 우리 7명 모두. 떨려? 형이 물었어요. 조금. 실은 많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 봐야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을 때 제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수갑찬 강태식과 유광수가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그날 밤에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민성호 2병. 강태식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저를 보지 못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말이 진짜일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서 있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박준서 2병, 김태양 1병.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사과하는 강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광수도 마찬가지였죠. 전직 부사관이라는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렇게 밖에 말씀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변호사가 합의 얘기를 꺼냈어요. 갈취한 돈 전액 반환의 치료비, 그리고 한 명당 300만 원씩 합의금을 주겠다고 했죠. 저는 형들을 봤어요.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 받자. 태양이 형이 먼저 말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 재판이 남았어. 거기서 제대로 벌 받게 하면 돼. 맞았어요. 합의를 해도 처벌은 받을 거예요. 그게 중요했죠.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갑찬 강태식과 유광수가 보였어요.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고개를 숙인 채로 끌려가는 모습. 제 안에서 뭔가가 차올랐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죠. 진짜 끝은 재판정에서 날 거예요. 그날 저는 그 자리에 반드시 있을 거예요. 똑똑히 보려고요.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세 달이 흘렀습니다. 법정 선고일. 판사님이 서류를 천천히 내려다보셨어요. 방청석에 앉은 제 손바닥엔 땀이 가득했습니다. 피고인 강태식, 판사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공갈, 폭행, 협박죄 및 조직폭력배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순간 제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실형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전과가 있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했으며 7명의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피해 합의가 있으나 죄질이 불량하여 시형을 선고합니다. 이어서 유광수의 차례였어요. 피고인 유광수, 공갈, 폭행, 협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유광수도 실형. 피고인은 폭행 전과 오범이며 전직 군인 신분을 악용하여 직접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나머지 조직원들도 차례로 형이 선고됐어요. 직접 폭행한 3명은 징역 10개월에서 1년,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바깥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성우야, 형이 제 어깨를 톡 쳤어요. 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그때였습니다. 법원 입구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한미선 사령관님이었습니다. 사령관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저희는 얼른 자세를 바로 했죠. 고생 많았어요. 사령관님이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2명 다 감옥 갔습니다. 2년하고 1년 6개월이요. 길진 않지만 확실한 처벌이에요. 옆에 계시던 박민수 경사님이 덧붙였습니다. 피해 합의를 했어도 조직폭력배 전과랑 조직적 범행 때문에 실형 나온 겁니다. 잘 된 거예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말로 끝난 거구나. 그날 이후 뉴스에서 계속 보도가 나왔어요. 군인을 노린 조직범죄가 적발됐다고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 국방부에서 군인보호법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어요. 이태원 경찰서엔 군인 대상 범죄 특별 단속반이 생겼죠. 검은 표범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석 달쯤 지나서 저는 형과 함께 다시 이태원에 갔어요. 거리를 걷는데 전에 봤던 조직원 하나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손댔어요. 식당에 들어갔을 때 웨이터가 저희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덕분에 동네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형이 제 등을 두드렸어요. 성우야, 넌 잘했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한미선 사령관님 집무실에 저희 7명의 편지가 도착했다고 들었어요.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예요. 뉴스에선 이태원 군인 대상 범죄가 95%나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의무병 지원율도 올랐어요. 이제 사람들은 알게 된 거죠. 의무병이 약한 게 아니라고, 법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저는 후임들에게 말해줍니다. 법은 약하지 않아 제대로 작동해. 어느 날 저녁 사령관님이 점호에서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두목과 행동대장, 둘 다 감옥에 갔고, 조직은 무너졌고, 범죄는 줄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은 더 이상 없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용기 내어 말하면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요. 당신이 약하다고 느껴질 때 법은 당신 편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